안녕하세요. 흥미로운 자료들 저희가 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이야기들, 역사 속 사건부터 우주 미스터리, 또 인간 시스템의 허점, 미래 기술까지 핵심만 좀 뽑아서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예측 가능한 시스템하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이 둘 사이에 얻은 충돌, 그런 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네요. 그 충돌이 사실 역사 속에서 아주 극적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 1692년 세이던 마녀 재판? 그 유명한 사건이죠. 네, 200명 넘게 기소되고 20명이 처형당했는데 근거라는 게 환영, 꿈 이런 비합리적인 것들이었어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직된 청교도 사회라는 시스템이 집단적 공포,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랑 많아서 완전 광기로 치달은 거죠. 요즘에는 간질이나 집단 히스테리 아니면 맥각 중독 이런 해석도 나오긴 합니다만. 본질은 시스템의 어떤 취약성이 드러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황당한 형태로도 나타나잖아요. 그 호주 MU 전쟁 같은 거요. 1932년이었죠. 아, 네네. MU 전쟁. 군대랑 기관총까지 동원했는데 그 2만 마리 MU들의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에 그냥 속수무책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패배했죠. 돼지 한 마리 때문에 미국이랑 영국이 싸울 뻔한 돼지 전쟁도 있었고요. 1859년에 아, 맞아요. 주전자 맞고 항복한 주전자 전쟁도 있었죠. 1784년인가? 네덜란드 군함 얘기죠. 참 인간의 계획이란 게 얼마나 쉽게 어긋나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좀 미지의 세계로 가볼까요? 북유럽 전설 속 크라켄이요? 아, 크라켄, 거대 오징어 괴물.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심해에 사는 대왕 오징어 최대 18m짜리로 밝혀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1874년에 모지스 하비 목사가 처음으로 그 온전한 사체를 촬영하면서 전설이 과학이 됐죠. 최근에는 얘들이 촉수에서 빛을 내서 먹이를 잡거나 거리를 잰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와, 신기하네요. 미지의 영역이 조금씩 밝혀지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여전히 거대한 질문들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계 생물학 분야. 아, 생명의 기원이나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네, 1953년 밀러 유리 실험. 그게 초기 지구에서 아미노산 같은 생명의 기본 물질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네, 봤어요. 그리고 운석에서도 유기분자가 발견되면서 생명의 재료가 우주에서 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거주 가능 영역 개념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면서요. 목성이나 토성 위성 같은 곳까지도. 맞아요. 얼음 밑에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요. 또 극한 환경에서 사는 생물들, 곰벌레 같은 거 발견되면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은 더 커지고 있죠. 그런데 과학으로 풀려는 미스터리 말고 인간 사이에 남은 미스터리도 있잖아요. 그 1872년 유령선 메리셀러스트호. 아, 메리셀러스트호. 그렇죠. 배는 멀쩡한데 선원들은 다 사라진. 네, 왜 사라졌을까? 해적부터 초자연 현상까지 가설만 무성하잖아요. 답은 없고. 네,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예측 불가능성이죠. 인간 활동 자체가 남기는. 다시 인간이 만든 시스템으로 돌아와 보면 이 예측 불가능성이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더라고요. 1814년 런던 증권거래소 사기 사건이요? 아, 나폴레옹 사망설, 유포설 말씀이시죠? 네, 가짜 뉴스로 주가를 조작한 건데 이건 정보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을 이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2015년에도 트위터 가짜 계정으로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현대에도 반복되는 패턴이죠. 흥미로운 건 런던 증권거래소 자체가 처음엔 커피숍에서 막 거래하다가 사기나 무질서를 막으려고 점점 회원제 클럽 형태로 발전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스템은 계속 허점을 보완하면서 진화하는 거죠. 하지만 그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그 결과는 정말 끔찍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죠. 1984년 인도 보팔 참사. 네. 유니언 카바이드 공장에서 유독가스, 그 메틸라이소 사이아네이트가 누출돼서 수천 명이 바로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후유증을 앓게 된 정말 최악의 산업재해 중 하나입니다. 명백한 안전 시스템 실패였군요. 네,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산업 안전이나 기업 책임에 대한 경각심이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리스폰서블 케어 같은 자율 관리 프로그램도 생겨났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40년이 지났는데도 현장 오염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와, 시스템 실패의 여파가 그렇게 길고 복잡하군요. 네. 자, 이제 좀 미래로 가볼까요? 자료 중에 생명공학 쪽에 눈에 띄던데요. 플랫폼 바이오라는 개념이요.
아, 네. 플랫폼 바이오, 그러니까 유전체 분석, 유전자 편집, 크리스퍼 같은 거요. 합성 생물학, 이런 기술들이 하나의 플랫폼, 작업대처럼 작동해서 여러 분야의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아, 기반 기술 같은 거군요. 그렇죠. 신약 개발, 질병 진단, 친환경 소재 생산 아주 다양하게요. 예를 들면 AI로 신약 후보 물질 찾거나 피 한 방울로 암 진단하는 액체 생검, 액체 생검 들어봤어요. 또 미생물로 플라스틱 만드는 화이트 바이오, 그리고 인공장기 만드는 오가노이드나 배양육 같은 것도 점점 현실이 되고 있고요. 와,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요. 이런 기술들이 당연히 질병 극복이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지만 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들도 던져주죠. 우리가 예측하고 관리해야 할 복잡성들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명윤리 문제 당연히 있고요. 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도 중요하고요. 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또다시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서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관리할 거냐, 이 문제로 돌아가는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오늘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훑어봤네요. 셀럼의 광기에서 에미와의 전쟁, 심해와 우주의 신비, 또 증시사기, 보팔 참사, 그리고 최첨단 바이오 기술까지. 네, 정말 넓은 스펙트럼이었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까 말씀드린 예측과 통제의 시도 대 예측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틀로 보니까 여러분도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어쩌면 인간의 역사나 미래라는 게 결국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현실, 미지의 세계,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복잡성과 부딪히면서 적울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네요. 여러분은 이 다양한 이야기들 속에서 또 어떤 연결고리나 질문을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깊은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